완전 급여가 되는 치료를 해도 충분히 되는 건데 그걸 하겠다고 가면 거기서 줄을 또 세우는 거예요. 한 5천만 원 들거든요. 5천만 원 드는데 마지막 질문은 방사선 치료에도 수술이 가능한가 하는 네. 분이 계셨는데요. 맞습니다. 요즘 방사선 치료가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모 병원에서 중입자라고 하는 그게 이제 방사선 치료의 로봇 수술과 같은 겁니다. 수술은 가장 발전되어 있는 게 로봇 수술이고 방사선 치료는 토모 치료, IMRT, 브라키 테라피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저희 기관에 있고 삼성의료원에 있는 양성자 치료, 중입자라는 게 뭐 양성자 치료, 중입자 치료 비슷한 겁니다. 다 비슷한데 이게 이제 요즘 매스컴이나 뭐 병원에서 광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약간 뭐 허와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말해도 되는데 뭐 저는 왜냐하면 그 심의위원도 했었고 이렇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우리 조직이 어떻게 되냐면 어떠한 장기든지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돌처럼 조직이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추가로 방사선 치료가 들어가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조직이나 장기가 흡수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방사선 설량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어떠한 3차원 입체 방사선 치료를 했다든지 토모테라피를 했다든지 브라키 테라피를 했다든지 양성자를 했다든지 심지어 중입자를 했다든지 그 전립선에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면 추가적인 방사선 치료는 굉장히 힘듭니다. 일단은. 근데 그 조직이 딱딱해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술을 한다는 것은 수술하는 저희 외과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방사선 치료를 했는데 PSA 수치가 자꾸 올라가서 재발이 됐다. 그런 경우에는 그 전립선을 조직 검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장기를 드러내는 수술을 계획하고 있는데 수술을 하고 났는데 그 부위가 재발이 아닌 것으로 나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리고 구제 치료라고 얘기하는데 어떠한 1차 치료를 하고 난 뒤에 또 한 번 완치를 목적으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와 같은 침습적인 치료를 하는 게 구제 치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확한 진단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직 검사, 뭐 PSMA, PET 조직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에 국한돼서 재발한 게 밝혀지면 이제 추가적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수술적인 치료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보다 수술 후에 기능적인 혹은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뭐 요실금이라든지 뭐 성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요실금도 지금 1차적으로 로봇 수술을 적용한 경우에는 요실금 회복이 빠르지만 방사선 치료 후에 재발한 경우에 하는 전립선암 수술은 기능적인 회복이 결과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영구적인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경험이 많고 아주 여러 군데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조금 들어봐서 그리고 정확한 진단이 돼야 됩니다. 그 전립선에만 재발된 경우냐 아니냐를 반드시 정확한 검사를 하고 난 뒤에 결정을 해야 되는 좀 심각한 상황이니까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중립자 치료는 너무 비싸가지고 네. 그죠? 그것 때문에 약간 경제적인 상실감을 암 환자도 아닌데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건 얼마인데요? 전립선암에 있어서 양성자 치료가 한 3천에서 4천만 원 받거든요. 양성자 치료가 우리 병원에 있고 삼성의료원에 있어 두 군데 있어요. 저희는 개원할 때부터 이제 프로톤이라는 양성자 치료를 도입했는데 그 지하 벙커가 한 6층까지 뚫어야 돼요. 아, 시설이 제너레이터라고 그 선형 가속기라고 그래가지고 선형 가속기를 통해서 방사선 프로톤이라는 방사선 입자를 만들어야 돼요. 돌려가지고. 근데 그 지하 6층까지 벙커를 그 장비가 굉장히 비싸겠죠, 그죠? 원래 만든 취지는 주변 장기의 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안구암, 소아의 척추에 생기는 신경 관련된 암, 안구는 우리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안암이 있거든요. 안암, 그다음 뇌종양 일부분, 척추암 이런 아주 희귀암에 절대적인 치료 효과가 있다고 입증됐는데 비용 경제성 효과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응증을 확 확대해 가지고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양성자 치료가 몇 개의 암 중에서 급여가 돼요. 네. 이런 나라는 없어요. 대장암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없는데 된다는 거죠.
근데 중입자가 이제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중입자는 똑같이 입자 방사선 치료거든요. 양성자처럼. 이거는 아직 전립선암이라든지 일반 암종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걸 입증할 만한 확고한 데이터가 없다는 거죠. 4기 전립선암 환자들도 전이가 되어 있는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중입자로 하겠다고 소견서를 써달라고 오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희 기관에 양성자가 있으면 양성자 치료를 그 완화 목적으로 전이병소에 한다고 그러면 제가 한마디로 그냥 딱 잘라서 그런 아무런 필요도가 없는 거라고 토모를 해도 되고 3차 보험 완전 급여가 되는 치료를 해도 충분히 되는 건데 그걸 하겠다고 가면 거기서 줄을 또 세우는 거예요. 한 5천만 원 들거든요. 5천만 원 드는데 그걸 줄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누가 물어보시면 권하지 마세요. 저희 기관에 있는 양성자도 권하지 않습니다. 뭐 수술도 똑같죠. 로봇 수술 받고 다 좋은 게 아니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흑과 백이 있는데 너무 지금 중입자는 데이터도 없는데 이거죠.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 효과에 있어서는 더 좋다는 효과는 없고 더 좋다는 건 없다. 경제 비용 효과 측면은 전혀 아니고 근데 사회적 요구도도 아니에요. 그리고 대체 가능성은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치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급여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환자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 못다한 이야기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오늘 프로그램으로 이제 조금 환자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시는 게 좀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초기 전립선암은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완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고 좀 아쉽지만 진단 시기가 늦어가지고 다른 장기에 이제 전이가 있는 4기 전립선암이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뭐 얼리다를 비롯한 뭐 엑스탄 디자이티가 유베카 뭐 이런 여러 가지 신약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1차 호르몬 차단요법에 병용 치료를 하는 2제요법 혹은 도스텍셀과 포함하는 3제 병합요법을 통해서도 더욱더 생존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절대 실망하실 필요가 없고요. 3기 암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들어와서 이제 이 치료 역시 수술과 방사선 치료 그리고 약물 치료를 병합하는 병합 치료로서 생존 기간 혹은 완치도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정치를 하고 난 뒤에 어떤 치료 방법을 결정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적극적으로 치료하셔가지고 전립선암 완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